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5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제1대선 후보가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공범 혐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난감할 겁니다. 왜 난감하느냐?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입니다. 그 범죄 액수가 50억을 넘을 때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임의 논리가, 법리가 명쾌합니다. 성남시가 피해를 입었고, 성남시가 피해를 입은 만큼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스로가 당시 성남시장 때 내가 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치적이라고 거의 자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더구나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로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자연히 주범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방어가 가능하느냐. 검찰이 정파적 수사를 한다라고 말할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가장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지금 당내 경선에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거의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달 전에 유동규가 구속이 되었더라면 이재명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경찰, 검찰, 공수처 원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왜 증거가 있고 제보가 있고 자금 흐름이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왜 경찰이 이것을 몇 달 동안 깔아뭉갰느냐? 그러나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을 아마 썩이고 있을 텐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이야기가 아마 듣고 보면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낙연과 국민의힘이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민주당 내부를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향방을 아주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어제는 불안한 후보다,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이면 대선인데 여야 모두 걱정과 불만이 있다 라면서 조금 자제된 표현을 했는데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구속에 대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밝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를 사실상 직접
거론한 거죠.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유동규 씨는 이 지사의 최측근이라면서 두 사람은 특수관계이고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상당한 제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에도 이런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낙연 측에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만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펴느냐 안 펴느냐, 지금까지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섣불리 썼다가는 민주당 안에서 배신자로 찍힌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과연 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소환 또는 영장 청구 같은 게 이루어질 경우에, 만약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때 자연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계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도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경선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핵심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배임 혐의가 유동규 씨 선에서 끝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수사의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워 막판 전략에 고민이 많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금전 문제에 연관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 인사들이 얽혀 있다면 어느 선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선판이 이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은 정말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안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도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사람 사이에 치고받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위장당원 가능성, 위장당원과 역선택이 결합이 될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작 대상이 되어가지고 저쪽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가장 만만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공작에 국민의힘이 무방비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는 어떤 돌파구가 좋은 방향으로 열릴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그렇지만은 좌우를 떠나서 정과사범 이재명 같은 사람, 더구나 그 정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장동 이 특혜 개발을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드디어 검찰이 그 잘했다는 그 사업이 바로 배임죄다라고 딱 걸어버리니까 이제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하겠느냐.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국 정치판에서 상식에 맞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이거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전 지사 그룹이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정치판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